첫 번째 뉴스 달려볼까요? 잔꽤 썼지만 빼박입니다. 자, 부산의 한 무인 가게에서 벌어진 일 영상 보시죠. 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하는 저 패딩 커플 주목. 바구니 옆에 두고 각자 막 아이스크림을 픽픽합니다. 담습니다. 왕창 담고서 자, 진열돼 있는 과자도 싹쓸이. 드디어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긴장된 순간 남자는 바코드를 띡띡 찍고 있고 여자는 봉투에 척척 넣고 있어요. 그런데 찍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품목을 싹 삭제를 하더니 일부만 결제하고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보통 말이죠. 연인끼리 있을 때는 창피해서 저런 짓을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커플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저녁 8시 24분쯤 부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일단 흰색 차를 탄 커플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바구니에 골라 담는데요. 이 남성이 무인 결제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여성은 구비된 봉투에 물건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자세히 보면요, 물품에 바코드를 찍는 척하고 엉뚱한 곳에 갖다 댄다거나 이 똑같은 가격의 물건이 아닌데 더 저렴한 물건으로 대충 개수만 맞춘다거나 하는 식으로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더니 결제 화면에서 다시 상품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2,600원이었고요.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3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술 취한 진상 승객입니다. 자, 택시기사 하시는 이 사반 가족분께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계산해드릴게요. 계산해드릴게요, 계산. 내가 주는 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당신 뭔데 나한테 빽빽빽거려. 여보세요? 당신 뭔데 왜 나한테 빽빽거려? 사장님, 초대 기간에 힘들어서 그런 저지야 가! 근데 차에 차 오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출근이야 이게! 운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던지 말던지 뭐. 차 세우라고! 아이씨, 뒤에 차 오잖아! 차 세우라고! 그만하고. 다 왔어요. 손님 다 왔습니다. 요금요? 했더니 내 돈 내가 내겠다. 네가 뭐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날 7시, 저녁 7시 25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얘기했어요. 목적지를 말한 다음에 뒷좌석에서 큰 대자로 누워버린 거예요. 택시 기사분은 당연히 목적지에 왔죠. 또 요금을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난리 피니까 택시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이 고객이 강제로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막았어요. 왜 도망갈까 봐서. 경찰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이 와서는 뭐 신분증 확인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신분증 확인도 잘 안 했었고 경찰에 갔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택시 기사분은 모욕을 당했으니까 모욕죄를 신고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연성이 없다. 뭔 얘기냐?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불특정 달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힘들다. 단지 처벌하려면은 무임승차는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힘들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기사분이 상당히 좀 억울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연성 지금 말했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필요하거든요. 특정되지 않는 다수인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택시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영상이 있고 음성이 다 들립니다. 협박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진짜요? 세우라고 하면서 위압하는 모습. 맞아요. 저게 폭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 같은 게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어. 그리고 이거를 좀 입건을 해가지고 뭐 예컨대 법정까지 간다면 저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주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처벌성이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드디어 침묵 깬 견미리입니다. 자, 얼마 전 배우 이승기 씨와 결혼 발표를 한 배우 견미리 씨의 딸 이다인 씨. 그런데 현빈 손예진 씨 커플처럼 너무 잘 됐다가 아니라
솔직히 비난 목소리도 정말 많았더랬죠. 그도 그럴 것이 이다인 씨의 새아버지가 이 과거 경제 범죄에 연루됐던 점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견미리 씨가 직접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앞서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인데요. 2016년에 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법률 대리인 측은요, 이건 견미리 씨 부부와 절대 관련이 없고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견미리 씨의 남편이 본인 회사의 어떤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본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이런 의혹도 받았는데요. 이런 보도 역시도 사실이 아니고 이 남편이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지만 몇 달 뒤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미리 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택은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견미리 씨가 토지를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남편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해왔는데요. 이제야 또 입장을 냈고 심지어 또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침묵해 왔는데 이제 딸이 이승기 씨랑 결혼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굉장히 비난이 사실 저도 이승기 씨 SNS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축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아래 댓글들이 굉장히 좀 비난 일색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견미리 씨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예비 사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바로 잡아야만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해명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왜곡이나 과장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런 허위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정정해 주거나 삭제해 달라.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좀 너그럽게 보듬어 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왼쪽 화물차 갑자기 턴을 하는데 오더를 쿵 밀고 갑니다. 그러더니 뒤차도 쿵. 여기 놀이동산 범퍼카 잠시 후 경찰이 잠시 후에 도착을 했는데, 자, 그런데 더 밀 거야 하면서 왜 가만히 있어? 더 경찰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앞으로 또 밀어버립니다. 이거 도대체 솔직히 지금 술 마신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화물차 기사가 아마 그 약물, 즉 수면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세 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은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경찰이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차를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비몽사몽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는 뭘 제공했냐면 이 사람이 약물이다 하면서 뭐였냐면 비타민을 먹었다고 비타민을 제공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술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화물차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잘못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신들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화물기사의 잘못이지 주차된 차량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화물기사가 저 피해 사항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집에 왔더니 입구를 저렇게 딱 길막. 가봤더니 연락처도 없어. 또 멀리 주차하고 왔더니 민폐 차주가 저렇게 등장했습니다. 왜 남의 빌라 입구 막아놔요? 옥신각신. 자, 지금 하고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동승자가 배치기를 저렇게 팍 하는 거죠. 자, 주민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야, 네 어머니 너 낳고 미역국 먹었지? 막 이렇게 폐륜 욕설을 투척하고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도망가면서 폐륜적인 욕설까지. 저 민폐 차주. 이거 적반하장입니다. 저거는 지금 사실은 주차 공간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저기 못 대고 지금 비가 오는데 다른 데 지금 주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는 경찰을 통해서 그 전에 만났을 때는 밥 먹고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동승했던 사람이 배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이제 왔을 때는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이제 가버린 모양새인데 나중에 이제 번호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나 그 사람 그 차주 아니다라고
또 발뺌을 한 모양새까지 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꼴불견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왜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감성 폭발 울보 남자친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너무 감성적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데요. 얼마 전에 첫 데이트로 아주 슬픈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친이 계속 옆에서 영화 보는 내내 훌쩍훌쩍 하더니 결국 남친이 영화관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남친이 훌쩍대는 모습에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남자친구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후에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는요. 첫 데이트부터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다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갔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12시간 동안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이 깊어서 한동안 감상에 빠져 지내느라고 휴대전화까지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낭만에 빠져 있는 모습에 참 귀엽다고 생각하고 또 반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성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약간 고민이 된다 이런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맨손으로 소 2마리는 잡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고 울어? 아니, 우는 것까지는 좋아. 그 영화 슬픈 영화 맞아.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가는 건 아니지. 그만 좀 질질 짜, 동그라미. 저 부끄러운 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배 오빠. 자기야, 눈물 많은 남자, 감성적인 남자치고 나쁜 짓 하는 인간 없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 날 보면 모성애가 발동된다는데 자기 맨손으로 소를 잡아 그만 짜라고. X. 아유, 예. 하하. 은배 오빠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상당히 감성적인 남성인데요. 최근에 저런 남성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저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을 사실은 그 애인 여성분이 잘 다독이고 본인이 리더하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뭐 불량하고 욕설 잘하고 싸나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감성적인 사람을 조금 더 유도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하고 틀린 박지원 변호사는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소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저도 너무 저렇게 막 사파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 폭발하고 막 이렇게 감성적인 남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누군가 연인을 만날 때는 나에게 그 사람의 성격을 뜯어고쳐서 맞추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감성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이성적일 수도 있으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줄 때 정말 제대로 된 연애가 되는 거라서 이 여성이 너무 싫으면 못 만나지만 그 남성이 감성적인 걸 싫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수 의견을 내신. 저는 뭐 감성적인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한계를 좀 벗어난 것. 특히 영화를 보다가 울 수 있죠. 뭐 눈물 날 수도 있고 가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을 해야죠. 못 보겠어.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창피하잖아요. 아니 창피해도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12시간 동안 뭐 무슨 동화책 보다가 울었다고 하던데. 단편소설. 죄송합니다. 단편 소설을 보고 울었다는데. 동화책 보고 울었으면 그건 진짜 좀 심각하죠. 저는 사실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심? 감성적 측면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유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변호사 시각에서 조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심? 예컨대 다른 어떤 약속을 잡았든지 저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일반 사람의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뭐 전 감성이 뭐 이렇게 풍부한 건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봐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사실 좀 알고 만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연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설레임님 착하니까 눈물도 많은 겁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리랑 놀자님 저런 거 알고 만난 거잖아. 이제 싫다면 헤어져라고 하셨고 오한나님 이유를 불문하고 잠수 타는 남자는 안 된다 하셨는데요. 지읒 기억 이응님은 저거 지독한 컨셉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